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미터 증시 아침 판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고평가에 좀 키높이를 맞춰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일은 별로 없네요. 그런 일이 오면 강세장 중에 초강세장인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종목별로는 정말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고가와 저가 차이도 굉장히 종목별로는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수상으로는 아무 미동도 없는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아무래도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좀 하향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거 뭐 장중에는 5% 넘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네. 뭐 마감할 때는 그렇게 좀 낙폭을 좀 축소해서 마감을 했고 뭐 반등해서 오히려 플러스로 끝난 회사들도 좀 있었고요. 지금 다 지지라인에 걸려 있어요. 지지라인 여기서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고 좀 이렇게 시간을 여기 이 자리에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밀리면 안 되는데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지지라인 선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2,500 아직 위에 있습니다. 2,510 포인트고요. 마이너스 0.13%, 코스닥은 마이너스 0.76%입니다. 네. 네, 수급은 별로 큰 특징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의약품 섹터가 오늘 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컨센 부합하게 나왔는데 사실 일회성 비용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요거를 제외하면 사실상은 뭐 2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던 것 같고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 눌려 있었습니다. 뭐 네. 대주주의 혼외자 이슈 요런 뭐 노이즈 같은 것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고점들이 네.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좀 반등을 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5%대 상승을 하면서 의약품 섹터에서 조금 상승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동네가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네, 네. 오늘 뭐 바이넥스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 예상한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통신 섹터가 오늘 두 번째 업종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KT가 1.6% 상승을 했고요. 운수 장비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 오늘 조선주와 자동차주가 이 업종에 모두 속해 있는데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조선주 특별히 좋았죠 오늘. 네, 조선주도 뭐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3, 4%대씩 네. 급등을 했고요. 네. 현대차도 오늘 1.2% 추가 상승, 기아도 0.5% 상승. 이게 1, 2%대 상승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뭐 예외 없이 거의 매일같이 네. 1%, 2%대씩 계속 오르니까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차트에서 네, 꺾이지 않는 막 계단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는 이제 자산 가치 또 좋은 게 상당히 많은데, 높은 게 자산 가치가 자산이 많은 주식들인데 그런 주식들이 또 좀 움직이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뭐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막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뭐 여전히 PER 500고 막 이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자동차 대기 물량이 있는 정도 상황이니까 2분기면 우리가 끝날 거라고 봤는데 2분기도 지금 안 끝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네, 뭐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대기 기간이 한 절반 정도까지 준 것도 있는데 인기 모델 특히 하이브리드 SUV 이쪽 종류는 작년 말하고 뭐 몇 개월 차이가 안 납니다. 19개월에서 16개월로 준 정도, 뭐 이 정도로 여전히 출고 대기가 빡빡한 상황이라서 실적이 좀 더 오랫동안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때 좀 막 늘어나고 있던 일본 차가 좀 덜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네, 한때 예를 들어서 그 렉서스를 비롯한 도요타, 혼다, 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쪽이 조금 눈에 잘 띄었는데 요즘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일본 차들의 어떤 점유율을 막아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예전에 그 노제팬 운동 했었을 때 이후로 일본 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날카로워졌잖아요. 그 영향이 조금 아직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 차 굉장히 잘하거든요. 내연기관은 그렇죠.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근데 그거를 방어해낸다는 거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차 좀 못생겼어. 디자인이 많이 못생겼어. 아무리 좀 잘 봐주고 싶으라고 해도 여기 기술력 최고야 뭐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그런 마음으로 봐주려고 해도 너무나 못생겼어 애들이. 그래서 좀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아. 덜 사는 것 같아. 성능은 정말 좋다는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을 마치 안 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라고 하던데요. 타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렉서스 조용한 차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뭐 전기차로 오면 아무 소용 없는 얘기예요. 네. 제 친구 중에도 일본 차 모는 친구는 딱 한 명이거든요. 그 친구 그 일본 노제팬 이후로 좀 많이 놀리고 있습니다.
네. 왜요? 지금 일본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요즘 조금 국면이 조금 바뀌고는 있죠. 엄청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어제 일본 총리도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자동차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더 하면 오늘 현대차 울산 공장에 추경호 총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네. 그 K칩스법이 3월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도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세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당부를 좀 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는 이제 울산 공장에 2조 원 규모로 전기차 이 전용 공장 이제 건설 계획을 작년도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울산시하고 이제 MOU 맺으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25년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뭐 내연기관차 판매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전기차 투자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전환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5월 초에 발표했던 이 4월 판매량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현대차가 한 8.5% 판매량이 늘었고요. 네. 기아도 8.3% 늘었습니다. 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2분기에도 첫 시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순매수 올해 누적 순매수 중에 1등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인데 네. 2등은 현대차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힘을 많이 쓰고 있던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소각 3년 동안 매년 1%씩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뭐 소각 포함한 배당 성향도 30%씩 네. 발표를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부품주도 뭐 서현이화 12% 상승, 네. 세종공업 6% 상승, 화신 4% 상승, 뭐 부품주도 좀 실적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부의 자원을 미래의 성장 산업에 잘 배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한국은 그거 굉장히 잘해왔죠. 그죠? 물론 이제 IMF라는 과잉 설비의 후폭풍이 있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잘해왔으니까 이 전기차 쪽으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걱정이 지금 세수 보조금 40조야. 아 이건 또 어디서 걷나? 그럼 또 개인들한테 걷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써야 되거든. 그렇죠. 세금 자꾸 내라면 못 쓰잖아. 네. 우리 서준식 교수님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 한국의 변리사 연봉 한 8억씩 받는 사람이 한국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얼마나 걸릴까? 8억씩 받는데요. 그럼 뭐 세금으로 4억 내도 4억씩 모이잖아요. 4억은 생활비 안 하나? 뭐 변리사 수준 되면 생활비 어떨 것 같아요? 1억 쓴다고 하고 1억 쓸 것 같아요? 1억 정도 쓰면 절대 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더 쓰나요? 한 2, 3억 씁니다. 그럼 2억 쓴다고 쳐주고. 아니 왜냐면은 월세 같은 거 어디서 살겠어? 거기서 월세 20만 원짜리 살겠어? 그분들이?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2억 쓴다고 보고. 아니 일단 결혼했다고 치고 말이야. 내가 안 써도 식구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 쓴다고 치고 2억씩 모아. 그러면 한국에서 최고로 월급 많이 받는 8억 연봉자가 서울에 집을 하나 살려면 한 10년 이상 걸린다. 그냥 괜찮은 집을 하나 살려면. 그런 그렇죠. 세상이에요. 그 10년 동안 또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10년이면 충분히 하겠네요. 10년이죠, 10년. 그냥 중간 30평대 아파트. 그러게요.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평균 소득을 번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힘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한국 최고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10년 걸려가지고 그것도 뭐 그냥 보통으로 살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소비하면 아주 펑펑 쓰는 건 아닐걸? 2억이면 근데 펑펑 쓰는 거 아닌가요? 뭐 어디다 쓰죠? 우리 이렇게? 아니 식당을 가도 차 대는 식당 가잖아. 우리처럼 걸어서 가는 식당 안 가고 그러지 않나요? 뭐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저는 2억 그렇게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쓸 수 있어. 충분히. 차도 좋은 거 탈 거 아니야. 그렇죠. 차도 제일 작은 차는 안 탈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비용이니까. 네. 그래서 세금 깎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들 세금을 거두면은 소비를 못 한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소비가 안 되면 나라가 또 문제가 생기는데 참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누구 목에 방울을 달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사실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시장이 어제 좀 좋지 않았는데도 반도체주가 좀 많이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소부장 섹터가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원익 IPS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가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1,900억인데 1,500억 나왔고요. 많이 미달했죠. 전년 대비해서도 한 매출이 3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이 플러스 20억이었는데 마이너스 100억 발표를 하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감산한 영향과 디스플레이 매출 쪽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쪽 부분에 영향이 컸는데 삼성전자까지 이제 감산을 확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매출 인식이 예상보다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좀 더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는 23년도 매출액 전망치를 한 3% 정도 하향을 시켰고 24년도는 근데 한 4%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실적은 1분기 실적은 당연히 뭐 안 좋겠죠. 감산 이렇게 전방 섹터에서 감산을 하는데 좋지 않겠지만 감산을 그렇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뭐 내년도나 그 이후에 나타날 이 오히려 공급 쇼티지까지 생각이 되지 않나요? 네, 그 상황이 훨씬 더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24, 5년에 쇼티지 이번에 설비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 IPS가 오늘 그래도 1분기에 그래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실적이 좋지 않을 그래서 거다. 지금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 네. 네. 근데도 오늘 그래도 어닝 쇼크 나오니까 6% 정도 하락을 하네요. 네.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 PSK 같은 뭐 장비주를 다 3% 정도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1% 정도 하락, 하이닉스도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실적 좋다고 6% 올랐던 동시세금 다 떨어졌어요. 예, 오늘 한 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지금 1분기, 2분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소부장 쪽은 실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실적 얘네들은. 네. 근데 뭐 그 어닝 쇼크 나오니까 진짜 빠지긴 하던데 그래도 그 후회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레버리지 효과가 또 클 수가 있어서 결국 시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걱정인 것 중에 하나는 제품 사용 주기가 길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 제품 사용 주기가. 그러니까 휴대폰이 요즘 꽤 오래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3년 쓰기 힘들었어요, 정말로. 네. 3년 안에 반드시 바꾸지 않았나? 내가 기계치지만 얼리어도타라던가. 저는 뭐 2년마다 바꾸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에 막 4년도 쓰고 5년도 쓰던데. 예, 그게 기존 핸드폰을 못 쓰겠다 하고 바꾸는 것보다도 새 폰을 빨리 쓰고 싶어서 바꾸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지. 예, 근데 신제품이 그렇게 막 특별하게 메리트 있는 게 뭐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예. 그런 유인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그리고 해요. 어제 그 미국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 중산층이 힘들어. 그러니까 소비여 아까 별리사도 얘기했지만 소비여력이 가장 센 애들이 힘드니까 이 디바이스의 교체 주기가 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이라든가 서민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소비가. 고액 자산가 뭐 100억 번다고 100억 다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딱 정해진 만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을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세상 누구도 지금. 네.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 급등한 영향 중에서도 이 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도 있지만 뭐 천연가스 5% 정도 하루만 이렇게 급등을 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이 4월 대비 좀 낮은 걸로 발표가 됐고요. 네. 동남아 쪽도 폭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4도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뭐 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모두 40도 이상 고온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지금 40도라? 44, 네, 태국 40도라고 합니다. 나 어떡하지? 네, 평년보다도 최대 한 10도 이상 높다고 해요. 기온이. 진짜? 네, 이상 고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가스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뭐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크렘린궁에 그 드론 폭탄 터지는 영상도 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반격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흑해 봉쇄 가능성도 좀 커지면서 농산물 가격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네. 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도 있습니다. 그 1분기 실적에는 예전에 수주받았던 21년도, 20년도 수주받았던 그때 좀 신조 성과가 낮을 때였잖아요. 네. 그때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최근에 신조 성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미달한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조금 별로였고 네. 그래서 1분기에도 아직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고선가 수주 물량들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카타르 2차 발주 그리고 쉐브론이 6척 발주 문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년도 이후에도 인도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신조 성과는 계속
계단식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2주 만에 신조성과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또 다울투자증권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3에서 5%씩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약세 장세도. 근데 2분기에 실적 안 나오면 진짜 안 된다. 조선은. 네, 뭐 1년 내내 적자였는데. 저 작년부터 뭐 빅베스 했다. 이제 네, 반등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빅베스를 했으면 다음에 좋아져야 빅베스인 거지. 근데 빅베스하고 또 적자 나오니까 이거 되게 황당해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컨텐츠주. 어제 두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수익성도 좋지 않았고 또 한 군데는 CJ E&M은 또 어닝 쇼크가 좀 크게 났죠. 네. 원인은 이제 TV 쪽. 광고 매출이 한 30%씩 급감을 했는데 오늘 콘텐츠리 중앙도 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해서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네. 1분기 매출액은 컨센을 소폭 상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이 마이너스 140억이었는데 마이너스 300억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네, 계열사 방영 회차가 36회 정도 방영을 했는데 전년 대비 14회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요 방영을 또 많이 할수록 이 인식도 많이 잡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좀 덜 했고요. 올해 3월 달에 이 해외 자회사 위비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제작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1,100억 정도 유상증자를 줬습니다. 100% 자회사인데 이쪽이 아직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0억 정도 1분기만 기록을 하고 있고 드라마 대행사 이것도 저도 유튜브 요약으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시청률도 16%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동시방영 구조가 아니라 수익성이 제한적이었다. 옛날에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오리지널로 일부 IP는 내 소유가 아니라 IP를 파는 구조 적절한 딱 정해진 마진만 받는 구조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걸로 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방영 중인 현재 8회 방영 중인 닥터 차정숙이라는 이 엄정화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 저도 유튜브를 요약으로 앞에 것 좀 봤었는데 16.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넷플릭스 동시 방영 구조라서 인기가 좀 많아질 텐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극장 부분 쪽도 보면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메가박스 갖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극장을 코로나 이후 잘 안 가는 것 같아. 네. 관객수도 회복이 아직 많이 좀 미진하더라고요. 네. 19년 대비 수치를 네. 보면. 네. 네. 1분기에도 106억 정도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5월 달에는 제가 기대하는 범죄도시 3가 개봉할 예정이라서 네, 이쪽은 기대가 됩니다. 네, 1분기 TV 광고 매출이 급감을 해서 이 계열사 JTBC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제작비를 증액해주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사를 끼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뭐 SBS도 그런데 TV 쪽 광고 매출이 진짜 급감을 한 게 전반적으로 좀 회사 실적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광고부터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광고 매출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게 이 주가 반등의 좀 선결 조건이 아닌가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기업은 알아서 기는 게 있어. 기업하는 게 어려운 게 적자 나는 거 알면서도 투자해가지고 유지해서 흑자까지 버티는 이런 과정들이 기업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또 리턴이 있어야 기업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대주주의 나라였으니까. 근데 이제 주주의 나라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고 너무 민간 이익만이 최고의 선이 되니까 다른 건 어떤 것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돼서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은 또 너무 이제 산업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를 인정해 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이제 기업을 세우는 거를 지원해줬어야 기업이 섰으니까. 근데 이제는 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서로 상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콘텐츠주들도 사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올해 흥행작들이 좀 많이 예상이 됐는데 TV 광고 매출 1분기에 꺾이는 거 보니까 이거 투자를 조금 벌써 할 단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콘텐츠들은 정말 재밌는 게 많으니까 좀 많이 좀 또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